자, 일단 시계 문제 참 해도 안 되는 문제인 거 나도 이해는 하는데 어떤 단계로 우리가 문제 접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봐야 돼. 알겠죠? 시계 문제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무조건 맞는다니까. 이거 변형된 유형도 없어. 두 가지야.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거, 거꾸로 시간을 찾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문이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각도 계산하세요. 이제. 그럼 반대로 어떤 문제가 나와? 각도가 주어져 있을 때 시간 계산하는 거 나온다. 야, 그럼 제일 먼저 내가 뭐 하라 했어? 이 문제에서는 시간이 네? 이거 5타네. 3분이 아니죠? 이건 센스 있게 했겠지? 3시잖아, 3시. 그치? 야, 내가 못하고는 못했다. 자, 3시 35분이래. 그럼 선생님이 뭐를 표시하라고 했지? 3시 35분이 되기 전에 정각을 먼저 그리라고 그랬죠. 정각이라 하면 몇 시냐? 3시겠지 뭐. 정각을 먼저 그리라 했고, 두 번째는 뭐 하라 해서 3시 35분도 그리라 했잖아. 자, 그럼 대략적으로 거기 책에 잘 나와 있죠? 그림도 내가 일부러 키운 거야 이거. 그림에 직접 풀라고. 원래 되게 작았어 이거. 응? 자, 잘 들어. 말이 그렇다는 거고, 3시 35분이면 분침은 당연히 7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고, 자,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거는. 자, 이렇게 35분 되겠지? 그 다음에 분치침은 어떻게 되겠어? 3하고 4 사이에 어딘가에 조금 이렇게 움직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라면 돼. 그리라고 했지.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게 뭐라고 했지? 자, 이거 시계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시침은 1분에 몇 도 움직여? 0.5도 움직였죠. 분침은 1분에 6도 움직였죠.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증명은 안 해줄 거야. 저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그림에다가 뭐를 표시하라 했어? 분침과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표시해라 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요? 시침부터 봐봐. 시침은 요만큼 움직였지. 자, 움직인 각도를 어떻게 계산해? 시침은 1분에 0.5도씩 움직인대. 근데 몇 분 움직인 거야? 3시 기준으로 35분 움직인 거잖아. 따라서 0.5에다가 35분을 곱해야지. 마치 속력 곱하기 시간한 것과 똑같은 거야. 근데 내가 이거 거속시의 일종이라고 했어. 움직인 각도가 뭐야? 이동거리가.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35 하니까 자, 몇 도니? 17.5도냐? 맞죠? 2분의 1만 곱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분침은 3시에서 자, 여기 12에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잖아. 자, 근데 이거는 각도가 너무 명확한 게 원래는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써? 정확하게 35 가르치고 있잖아. 7 가르치고 있잖아. 우리 알고 있는 거 요거 한 칸이 몇 도였어? 30도죠? 그러면 12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 가거든. 그래서 30 곱하기 7에서 210도라고 얘는 해도 돼. 근데 이건 이 그림만 되는 거잖아. 정확하게 35 5분 단위로 끊어져 있으니까 이 계산이 가능한 거지. 원래는 이거 쓰라 했잖아. 자, 어떻게 했어? 6도 1분에 6도 움직이니까 마찬가지로 35분을 곱하면 자, 6, 5, 30, 7, 3 6, 3, 18 하니까 210도 나오죠? 똑같이 해보면 나오죠? 36 곱하기 35 하니까 원래는 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였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잠깐만. 그럼 뭐야? 얘는 작은 쪽의 가게 크기를 물어봤대. 자, 그럼 작은 쪽이 어디겠어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빨간색 각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고? 자, 그럼 이 각도를 x로 놓으면 관계식 내가 어떻게 세워라 했어? 일반적으로 분침이 움직인 각도가 크기 때문에 분침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 요소를 식을 세워라 했잖아. 자, 분침 몇 도 움직였다고? 210도. 어떤 녀석으로 구성되어 있지? 첫 번째, 흰색의 각도. 몇 도야? 90도죠. 30도짜리 3개로 구성되어 있지. 90도. 요거 봐. 두 번째, 뭘로 구성되어 있지? 시침이 움직인 각도로 구성되어 있지. 몇 도야? 17.5도. 세 번째, 뭘로 구성되어 있죠? 시침에서부터 분침까지의 각도, 즉 이 문제에서 물어본 x값이지. 자, 3개로 구성되어 있지. 끝이야. 똑같아. 자, 그럼 얼마니? 107.5도니까 x는 107.5 102.5? 107.5 102.5 지금 4번인가 본데? 그쵸? 자, 그림이 이쁘게 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교과서에 빠진 문제이긴 하지만 얘기했죠. 문제집에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정리 좀 해봐. 잠깐 적고 있어. 합시다. 다음에 몇 번이었냐? 이 16번이지? 자, 요건 책에 있었다. RPM에 유형 나눠져 있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막곡지각이 쓰죠? 자, 거기 그려져 있는 거는 직선이 4개야.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RPM에도 똑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RPM에 내 기억이 맞으면 직선 3개짜리 문제랑 4개짜리 문제 있었어. 내 기억이 맞으면. 이건 틀리면 좀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자, 어떻게 설명했니? 이걸 노가다로 다 계산을 하지 않았지? 어떻게 설명했어? 막곡지각이 생기는 원리를 설명했잖아. 막곡지각은 반드시 직선 2개가 만나야지 막곡지각이 생기는데 몇 쌍이 생겨? 하나? 2개가 생기죠. 2쌍이 생기죠. 2쌍. 자, 그래서 여기 있는 4개의 직선 중에서 2개만 골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그 두 직선에 의해서 막곡지각이 몇 쌍이 생긴다? 2쌍이 생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 자, 그래서 내가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4개의 직선 중에서 2개의 직선을 골라서 이 그림을 만들면 자, 다 냈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4직선 중에서 2직선을 고르면 무조건적으로 막곡지각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잖아. 맞지? 자, 그래서 내가 번호를 일일이 써줬을 거야. 이게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그 경우의수라는 단어를 공부하면 얘는 칙 하나로 그냥 답이 쪽 하고 나와요. 근데 지금 아직 우리를 모르니까 2학년 시선에서 봤을 때에는 노가다 계산을 해야 돼. 하지만 1학년 시선에서의 노가다는 뭐야? 일일이 그리면서 다 세는 거야. 근데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거야. 이 원리를 쓸 거야. 이 원리.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는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을 만나게끔 연결을 했어. 1번 직선. 그럼 이 모양 당연히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나는 1번 직선하고 3번 직선을 만나게끔 생각했고 그 다음에 1번 직선, 4번 직선을 만나게끔 생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누구누구 만나도 돼? 2번 직선하고 3번 직선 2번 직선하고 4번 직선이 만나면 마찬가지로 저 모양이 만들어지지. 아니? 자, 또 뭐 있어? 3번 직선하고 4번 직선이 만나도 저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더 이상 짝지을 게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다야. 일일이 다 셌지? 몇 개예요? 6개죠. 그럼 답이 6쌍이야? 아니지. 두 직선이 만나면 막곡지각이 2쌍이 생긴다 했잖아. 그러면 두 직선이 만나서 막곡지각 몇 개씩 생겨? 2쌍씩 생긴다. 다 2쌍 생기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2쌍씩 몇 개야? 6종류인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6쌍이라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개념적인 문제야.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노가다 문제가 아니야. 자, 뭐가 중요해? 막곡지각이 생기는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는 거야. 물론 니네 입장에서는 요거 세는 게 좀 힘들 수는 있어.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참고로 야, 생각해보자. 이건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인데 1번하고 만약에 2번 직선을 골랐으면 당연히 노란색과 빨간색 직선에 의해서 막곡지각 2쌍 생기잖아. 근데 어떤 애가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어떤 애는 2번 한 다음에 2번을 고를 수도 있잖아요. 첫 번째 애가 1번하고 2번 직선을 골랐으면 2번 직선 고르다가 1번 직선 골라도 다른 막곡지각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야. 왜 그럴까? 야, 노란색 칠하고 빨간색 칠하나 빨간색 칠하고 노란색 칠하나 막곡지각이 생기는 모양이 어때? 똑같지. 그럼 중복해서 사는 거야. 이 막곡지각 생기는 거를. 이해됐어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셀 필요가 없다.
당연한 건데 애들이 순서가 다르면은 막복지각이 다른 게 생긴다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 조심하고. 자, 나머지 문제는 고쳐와. 주말 동안 숙제로 나갈 거야. 자, 저거 필기하면 세상이 안 나. 54, 55분이 공일대. 아, 해가 특수한 경우. 아, 그리고 다음 달에 내신 대비, 모의 내신 대비 중순에 한다 그랬잖아. 저번에 우리 내신 대비 부제가 7,000원이었는데, 그게 책이 좀 두꺼워졌어. 원래 니네가 받은 책이 작년 애들 거보다는 좀 두꺼운데, 작년 애들도 똑같이 7,000원을 받았고, 올해도 일단 니네 첫 시험 봤을 땐 7,000원을 받았는데, 두께가 좀 두꺼워진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기말고사 때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대로 7,000원을 받을 것 같은데 2학기 들어갔을 때는 아마 책값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2학년, 3학년에 지금 10,000원을 받고 있어. 니네보다 마찬가지로 좀 더 두꺼운데 내 예상이 맞다면 8,000원 또는 10,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 참고로 여기 3학년 책이야. 여기 3학년 책이고 니네가 그때 썼던 책이 여기 있나? 니네가 썼던 책이 별 차이 안 나지. 딱 봐도 그치? 별 차이 안 나죠. 근데 니네는 7,000원 얘네는 10,000원. 그러니까 두꺼워졌어. 니네 사실 원래 안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2학기 때 좀 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알고 있어 일단. 알았지? 자, 최상위 54번 봅시다. 비례식은 풀었겠죠. 자,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자, 일단 비례식 먼저 풀자. 방정식 되겠지 뭐. 자, 얘랑 곱하면 6이 되잖아. 얘랑 곱하면 a 곱하기가 되잖아. 자, 그러면 6x 더하기 6이 ax 빼기 a가 되지. 자, 해가 없다지. 자, 내가 이건 기억하겠지. 해가 무수히 많다와 해가 없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어땠죠? x 앞에 개수가 무조건 0이었지. 자, 따라서 이 녀석을 어떻게 정리한다? x에 관한 항을 다 좌변으로 몰아버린다. 그럼 얘랑 동리항이니까 앞에 잘 보시고 이렇게 동리항끼리 정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x에 관한 항 빼고 나머지 숫자는 우변으로 넘기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지? 됐니? 무슨 말하는지. 자, 그러면 이게 해가 없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 자, 해가 없다식 모양이 어떻게 됐었지? x 앞에 계속 0이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숫자는 0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 했지. 맞지? 근데 0이 아니면 해가 없다 했죠. 그치? 형태는 쉬워. 왜 이게 해가 없다였어요? 좌변은 어떤 x값을 대입해도 무조건 0인데 0 아닌 숫자랑 같아질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숫자가 0이 아닌 경우에는 해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따라서 풀 때 뭐를 하면 돼요? x 앞의 개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자, 그럼 a가 일단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자, 근데 내가 이렇게만 풀고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왜? 우변에 있는 숫자가 0이 아닌지를 꼭 체크하라 했죠. 객관식일 때에는 그게 문제였는데 얘네 수행평가 세대잖아. 이거 체크 안 하면 틀려. 1차 방정이 수행 안 받니? 학교에서 아직 진도 안 나왔니? 진도 안 나왔어? 나왔어? 수행 안 봤어 이런 거?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책이 없었어? 문제집에만 있나 보네. 어쨌든 넘어갑시다. 어쨌든 풀이 과정 써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a가 6이 돼야 되는데 그때 우변에 있는 이 녀석이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6을 대입해버린 거지. 그랬더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됐죠. 자, 뭐가 중요해? 0이 아닌 숫자라는 게 중요한 거지. 자, 따라서 이 식은 a가 6일 때 해가 무조건 없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우변에 있는 숫자가 0이 아닌지까지 니네가 계산한 이 값을 대입해서
확인해야 돼. 알겠죠? 자, 답은 5번인가 보다. 자, 55분도 해야 되지? 그치? 자, 일단 얘가 하나의 해를 갖는데요. 야, 방정식 같이 생겼는데 해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건 뭐야? 해가 무수히 많은 것도 아니고 해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1차 방정식이지. 그치? 거기 밑줄 쳐봐. 한 개의 해 밑줄 쳐봐. 한 개의 해를 가질 때 밑줄 쳐봐. 뭐라고 쓰면 돼? 밑에다가 1차 방정식. 그치? 1차 방정식인 거야. 자, 그럼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분모에 a가 있으니까 뭐 귀찮네요. 그럼 양변에 a를 곱해가지고 분수를 없애버릴 건데, 자 이렇게 하자. 양변에 a를 곱했어. 2ax가 되고, 자 이거 조심해야죠. 분수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는 건 이건 곱하기 개념이었단 말이야. 자, 따라서 이거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큰일 난다. 괄호 쳐야 된다고. 이거 내가 강조했다. 그치? 마이너스가 저 분수 전체 곱하기로 엮여있는 거기 때문에 꼭 괄호 쳐서 곱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 됐지 나머지는 그러면? 자, 그럼 정리해봐. 마이너스 2ax 빼기 x 더하기 a가 되죠? 요런 실수하면 안 돼, 절대로. 분수 앞에 마이너스 있다? 무조건 괄호 쳐야 돼. 자, 그럼 정리하면 해가 하나라고 했잖아. 그럼 생각. 일단 정리하는 건 똑같아. 자, 이거 x에 관한 항을 다 좌변으로 몰아서 쟤처럼 정리를 해. 그러면 자, 어떻게 돼?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2ax 되죠. 그럼 얘랑 동량이니까 마이너스 3ax가 되고 마이너스 x 넘기면 플러스 x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상수항은 a 남았고 여기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a로 넘어가겠지.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1 마이너스 3a가 될 것이고 이거 마이너스 a가 되겠네. 자, 해를 구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 두 번째 식의 해의 개수를 물어봤지? 자, 그럼 이건 해를 구할 필요는 없고 뭐가 중요한 거야? 일단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1차 방정식이라는 거지. 자, 그럼 1차 방정식은 형태가 다 어떻게 생겼었지? x 앞의 개수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자, 따라서 이게 0일수 0이면 안 된다라는 걸 일단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1차항이 존재하지 않으면 1차 방정식이 아닌 거라고요. 자, 따라서 1-3a가 0이 아닌 거를 풀자고. 자,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아니다라고 계산할 수 있죠. 그치? 자, 해를 구하는 문제는 아니잖아, 이건. 얘는. 자, 두 번째 걸 풀어야 되는 거야. 자, 봐봐. 두 번째 거에 해 개수를 물어봤어. 해 개수라면 자, 이제 몇 개 풀었으니까 나올 수 있는 답이 뭐가 있겠니? 똑같이 해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고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 자, 그럼 초점을 두자.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케이스는 무조건 x 앞의 개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알았어요? 자, 근데 해가 하나인 경우는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 앞의 개수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구분만 지우면 돼. x 앞의 개수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눠서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요 계산 논리가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방정식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랑 완전 똑같아. 여기서 뭐 추가되는 것도 없어. 그냥 이게 다야. 자, 그럼 봐봐. 두 번째 식. 자, 요것의 해의 개수를 물어봤다. 그럼 뭐부터 계산해?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해 개수 물어본 거야. 그러면 x 앞의 개수가 일단 0일까 0이 아닐까부터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또 정리해야지. x에 관한 항이 여기 두 개 있잖아. 3분의 1 맞지? 그치? 여기 x에 관한 항 두 개 있잖아. 그럼 왼쪽으로 다 몰아서 정리하라고. 그러면 개수끼리 계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숫자는 어떻게 하라고? 우변으로 넘겨. 이거 다 우변으로 넘겨. 그러면 b 더하기 2가 되겠지. 자, 그럼 x 앞의 개수를 좀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죠. 초점은 뭐라고?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건 0이야.
1차 방정식이면 다시 말하면 해가 하나인 케이스는 0이 아니야. 자, 근데 이게 0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 앞에 있는 니네가 계산한 A 값 갖고 계산한다.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잘 봐라. 이게 0이면 A가 뭐인가? 3분의 1일 때 0이지. 3분의 1이 아니라며. 3분의 1이 아니라며. 자, 3분의 1이 아니기 때문에 얘에 의해서 3분의 1이 아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절대로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1차항의 수가 존재하는 거잖아. 있는 거잖아. 따라서 무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인 거야.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 저 파란색 계산한 것들. 됐어요? 자, 1차 방정식을 알았으니까 해 계산하세요가 아니잖아. 몇 개인지만 물어봤잖아. 1차 방정식은 해 몇 개예요? 하나잖아. 그러니까 답은 한 개. 한 개. 자, 이게 답이야. 개념 문제야. 계산하시오가 아니야. 자, 됐죠? 정리하시고. 다 적으면 대망의 우리가 정말 머리 아파하는 활용 단원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최상위는 푸는 데까지 숙제야. 알겠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자. 자, 다 적었어? 둘은 프린트 준 거에다가 잘 해오면 될까요? 일단 얘들아, 활용 단어는 전통적으로 매 학년 애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단원이야. 니네는 나랑 활용을 어디서 했냐? 1차 부등식 활용 나랑 문제 풀어봤지? 물론 어려워했지? 근데 자, 생각해보자. 니네가 지금 2학년 1학기 걸 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속하다 보니까 다시 복습을 하고 있는 건 뭐 본인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복습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 니네가 얻어가야 되는 건 몰랐던 거를 잘 내워놓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한데, 일단 요 단어는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1차 방정식 활용이잖아. 2학년 때도 방정식이 나와. 니네가 나랑 수업했던 1차 부등식 그 다음 단원이 방정식인데 안 했잖아요. 근데 언젠가 하겠죠. 다시 올라갈 거니까 배우는데 1차 연립방정식에도 활용이 있어. 똑같이 얘처럼. 근데 기쁜 소식이 뭔지 알아? 나랑 오늘 하는 거 이거 잘 이해하고 있으면 2학년 때 연립방정식 활용 1도 안 어려워. 내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 오늘 해주는 거 다 까먹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물론 까먹을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 근데 중요하다고 포인트 짚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꼭 해야 돼. 난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거야. 알겠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2학년 때 활용 단원 이어서 나랑 했었던 부등식 활용 단원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유형은 똑같아요. 칙세어나 아이디어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 근데 매해 애들이 2학년 애들이 시험 대비할 때, 지금 2학년 애들이 시험 대비하고 있는데 걔네들도 어려워요. 3학년 애들도 3학년 때 활용 단원 어려워요. 이유는 항상 똑같아요. 올라갈수록 활용 단원에 대해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전해 연도 거 잘 안 해놓은 거야. 지금 2학년 애들 어려워하는 이유 단 하나야. 1차 방정식 활용 풀어봐 하면 못 풀어. 웃긴 게 이런 거야. 3학년 애들한테 2학년 연립방정식 활용 풀어봐 하면 못 풀어. 잘 못 풀어. 잘 안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못 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게 유형별로 나눠져 있지. 유형별로 나눠져 있지. 그럼 유형별로 쓸 수 있는 공식들이 있어. 설명은 할 거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활용 단원이 어려운 이유는 공식에 의존하지 못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들이 훨씬 많아. 그래서 애들이 공식에 의존했을 때 어려워하는 유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근데 농도, 거속시, 돈계산 문제, 정가원가 돈계산 문제 세 개를 많이 어려워하기는 해요. 근데 그것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공식이 안 써있는 그냥 문제 보고 식 세워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공식이라고 하기에 애매한 문제풀이가 있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오점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학이 문제 해결력 키우는 거잖아. 특히 활용 단원에서 니네가 잘해야 된단 말이야. 일부 학교는 25문제 중에 활용만 8문제, 10문제 내는 학교도 있어. 그냥 죽어봐라 이거야. 그렇다고 막 특출나게 어려운 문제일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문제집 수준이야. 근데
활용 문제가 그렇게 8문제 넘게 나오면 애들 입장에서는 부담돼. 왜? 항상 아씨 활용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한두 문제씩 더 나와버리면 힘들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니네 일단 나랑 이걸 하게 되면 일단 활용 단원에 대한 공포를 좀 해소했으면 좋겠어. 됐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공부하기 위함이야. 2학년까지. 알았죠? 조만간 하지 않겠니? 언제 할지 모르겠다. 1학년 2학기고 하려고 하면 아직 좀 양이 많이 남았으니까 뒤에 남아있는 거. 어쨌든 간에 자만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설명해 주는 거 잘 이해해서 문제풀이 잘 해보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보자. 매 단원이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건 쉬워요. 그리고 공식도 딱히 없어. 그럼 뭐냐? 공식이 없다는 얘기는 상식적인 선에서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쉽다고 했지만 그래도 잘 틀려. 왜? 공식 없으면 애들이 부들부들 떨잖아. 잘 봐라. 그러면 거기 자 수에 관한 문제라고 했잖아. 그렇죠? 일단 2번 문제 하나 보시면 이건 나랑 한번 해봤다. 자, 기억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수란소수 기억나니? 이거 분수를 어떻게 바꿨어요? 분모는 뭐였어? 99 맞아. 분자는 뭐 어떻게 써? A, B?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이거 맞아? 잘 봐. 이게 이렇게 바뀐 걸 내가 숫자로 넣어서 보여줄게. 바꾸면 99분의 12? 이건 맞아. 근데 이건 틀렸어.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거 두 개가. 무슨 차이점이 있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아니 A, B 그대로 올라왔고 1, 2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둘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다른 거야 이거. 뭐가 다를까요? 처음 보는 거 아닐 텐데. 그치? 다 겨울방학 때도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잘 봐 얘들아. A, B는 내일 문자식 공부했잖아. A, B는 무슨 뜻이야? A 곱하기 B야. 곱하기 B. 생각 1하고 2를 곱하셨습니까? 아니죠. 다른 거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대부분 애들이 푸니까 틀린다. 남들이 하는 걸 자기는 안 하면 돼. 수학은 다 그래. 알았지? 이런 거 짚어주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알았지? 자, 물론 얘는 배웠으니까 이 설명이 가능한 거지. 지금 그냥 1학년 처음 배우는 애들이면 이걸 못 해주지. 선생님 했겠어 걔네가? 안 했잖아. 자, 그러면 다른 표현이라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연수를 풀어서 쓰는 표현 방식을 니네가 이미 공부를 했어. 뭐였냐면 1은 10의 자리고 2는 1의 자리잖아.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숫자에다가 1을 곱한 형태로 풀어서 쓰는 거를 니네가 초등과정에서 했다고. 이 방식대로 식을 써요. 내가 방금 말한 걸 식으로 써보자. 이거 이렇게 합니다. 99분에 A, B가 분자로 올라가는데 그 A, B가 무슨 뜻이 돼버리는 거야? A가 10의 자리, B가 1의 자리인 두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지. 맞지? 두 자리 자연수처럼 올라왔지만 이건 두 자리 자연수가 아니라고. 이건 무슨 표현이라고 하면 돼?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 곱한 거야. 1 곱하기 2가 돼버리는 거야.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숫자에다가 1을 곱했다. 이렇게 써야 맞는 거야. 물론 내신 대비 때는 약간의 심한 문제야. 알아야 돼. 그럼 이 문제를 왜 얘기했냐? 이거를 좀 알았으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깐 복습할 겸 얘기를 한 거야. 자, 결국 자연수는 10의 자리 각 자리 숫자에다가 그 자리수에 해당하는 1의 자리, 10의 자리의 의미의 숫자를 곱해서 표현한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야? 식 세우기 아이디어라는 거야. 어디 가도 이 공식은 안 써 있어요. 문제집에 안 써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야. 자, 그럼 봐봐. 10의 자리 숫자가 3이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두 자리 수가 있는데 10의 자리 숫자가 3이래.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 그럼 바꿨으면 당연히 1의 자리가 3이게 되겠지. 그럼 이건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처음 수의 2배. 처음 수면 요거죠? 나중수가 요거죠? 물어본 건 뭐야? 처음 자연수와 바꾼 자연수의 합.
처음 자연수와 나중 거랑 두 개 더한 거 물어본 거지. 그럼 미지수는 뭐를 놔야 될까? 모르는 게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1의 자리 숫자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미지수를 넣는 거야. 그럼 자리수 바꾸면 당연히 요거겠지? 그럼 이제 식 쓸 때 어떻게 한다고? 요 방식을 써야 돼. 10의 자리 10 곱하고 1의 자리 1 곱하는 거 써야 되나? 자, 따라서 3 곱하기 10에다가 x 곱하기 1한 게 처음 수,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10 곱하고 1의 자리 숫자에다가 1 곱한 게 나중수. 맞니? 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거야. 1학년 활용할 때도 이걸 공부하거든. 근데 2학년 올라가서 이걸 또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안 보이는 거지. 혼동될 수 있지. 똑같아 보이니까. 똑같아 보이잖아. 지금 봐도. 잘못된 거란 말이야. 잘못된 거. 자, 따라서 처음수, 나중수 식 세우기 했어. 근데 관계가 어떻게? 나중에, 자, 자리를 바꾼 이 수가 처음수의 2배. 그럼 처음수의 2배보다 1이 작대. 누가 작아요? 2배 때린 거보다 얘가 1이 작대. 근데 여기 방정식이잖아. 그럼 등호가 필요하잖아. 그럼 둘이 같아지게끔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가 1이 작지. 그럼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냐? 얘가 1이 작기 때문에 모자란 만큼 더해버리면 같겠지. 또는 얘가 1이 크지. 반대로. 그러면 1이 크니까 1을 강제로 빼버리면 둘이 같겠지. 아무렇게나 하면 돼. 나는 근데 좀 취향이 모자란 쪽에다가 보충해주는 걸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식을 많이 세웠어. 자, 밀착 방정식 됐죠? 그리고 선생님은 활용 단어는 계산 안 해준다. 10까지만 써준다. 왜냐? 계산 연습해야지. 자, 그래서 답을 내보시오. 요거는. 그러면 x를 구하면 답이냐? 그게 아니죠. x를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게 답인 거지. 두 자릿수 합을 물어봤으니까. 자, 계산은 나중에 집에서 한번 해봐. 자, 식 정리해보고 요거 꼭 기억합시다. 이거 까먹은 사람 요것도 다 적어.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고 다 적으세요. 내가 왜 영상 찍어주는지 알겠지? 봐야 돼. 니네 집에서 이거 숙제 할 때 만이라도 보세요. 평소에 니네가 내 채널 들어와서 영상을 뭘 보겠어. 안 보지. 보라고 해도 안 보잖아. 니네 저번에도 안 봤잖아. 봐라. 꼭 찍어주는 이유가 다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푸는 게 아니라 방법만 얘기할 거야. 이건 니네가 그냥 숙제를 해와. 자, 다 적었어? 그 다음에 4번 같은 문제 풀 때 보면은 오른쪽에 봐라. 힌트 써있지. 연속한 세월수를 x-2, x 더하기 2로 놓아라. 일단 이렇게 놓는 이유는 간단해요. 연속한 세월수면 이런 거 아니냐? 3, 5, 7 이런 거잖아. 그럼 숫자들끼리 크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3에서 2 더하면 5가 되고 5에서 2 더하면 7 되죠. 그럼 2씩 차이 나는 거 알겠지? 자, 따라서 x-2에다가 2를 더하면 x가 되고 2 차이 나요. x에다가 2를 더하면 x 플러스 2가 되니까 다음과 같이 식을 쓰라고 문제집에 나와 있는데 웃긴 거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방식을 추천을 하는데 이거밖에 안 써 있어. 선생님의 의견은 뭐냐? 애들은 생각 없이 문제 푼다고 책에 나와 있는 걸 무조건적으로 암기한단 말이야. 이해도 안 하고. 이게 좋냐? 뭐 이건 취향이야. 근데 난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수학은 사고력이거든. 어쨌든 이것만 알고 풀면 안 돼. 자, 일단 현실적인 문제 얘기해 줄게 얘들아. 이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세 홀수 중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대. 가장 작은 수 이거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들어. 니네 이거 갖다 식을 세울 거야. 어떤 식으로 식을 세워가지고 x는 뭐입니다라고 답이 나올 거야. 그럼 무슨 실수가 생겨? x가 답이야? x가 답이 아니지. x-d가 답이잖아.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사람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응?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캐치를 못한다고. 그러면 다 풀어놓고 틀리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야. 현실적인 이유야 이게. 알겠어? 자, 그러면 안 틀리는 방법 얘기해줄게.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 이 문제는 얘는 셋 중에 중간에 있는 숫자를 미지수를 놓고 작은 녀석과 큰 녀석을 중간에 있는 녀석 기준으로 식을 세운 거야. 미지수를 세운 거야. 그러면 아니 꼭 기준은 가운데 있는 녀석으로만 넣어야 돼? 제일 작은 녀석으로 하면 안 돼? 왜?
제일 작은 녀석보다 2가 커지고 2가 커지잖아. 그럼 2가 커지면 x 플러스 2고 거기서 2가 또 커졌지. 그럼 x 플러스 4잖아. 이거 쓰면 안 돼? 상관없어. 아니 어떤 애는 이럴 수도 있잖아. 선생님 나는 제일 큰 거 몰라. 해도 돼. 이거 고딩 같은데 이거 설명한다 심지어. 알겠냐? 꽉 막힌 사고를 깨야지. 이건 문제집이 잘못한 거야. 이것만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 알았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방식을 택해야 돼. 셋 중에 하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가장 큰 녀석이 x잖아. 그럼 그 앞에 녀석은 2가 커 작아. 작아졌지. 따라서 x-2라고 넣는 거야. 그럼 그 앞에 있는 건 2가 더 작잖아. 방식이 3개다. 물론 만들려면 더 만들 수 있다. 고등 버전까지 합치면 더 만들 수 있는데 2n 플러스를 2n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일단 3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자.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만약에 니네가 실수를 유발하지 않고 식을 세우려면 뭐가 제일 좋겠어요? 니네는 x가 답이라고 굳게 믿고 있잖아. 그게 아주 잘못된 건 아닌데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요거를 택하게 되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물어보면 가장 작은 거 물어봤지. 그럼 나라면 이거 씁니다. 왜? 이건 무조건 x가 답이죠.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나 생각해야 돼.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2개가 있어. 더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나라면 이렇게 합니다. 이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고 이 방식대로 2번 풀 것 같아. 공부해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알겠지? 경험이 있어야 니네가 나중에 실수를 안 하는 거야. 알겠죠? 알려준 대로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요 방식이 있다라는 것, 요것만 써놔. 푸는 건 니네가 한번 해봐. 문제는 안 어려워. 난 이거 설명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자, 요것만 하고 넘어가. 자, 다음 8번 나이 계산하는 문제 나와 있어요. 그래도 니네는 어쨌든 예전에 한번 했던 애들이고 중수업하는 기간 동안에 이거 복습을 많이 했다고 난 들었단 말이야. 물론 내가 설명해 준 게 기존에 있던 선생님하고 방식은 다르겠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약간 기대하는 건 있어. 그러니까 잘할 거야 라는 기대가 아니라 처음 하는 애보단 잘해야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처음 하는 애, 아예 생판 이걸 처음 하는 애보단 니네가 잘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인 문제일 때는 특히나. 그럼 니네는 일단 지금 나랑 뭐를 해야 돼? 다듬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모를 수 있는 걸 다시 메워놓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분들은 이거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힘들다고. 알았죠? 여러분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좀만 참으세요. 이 사람들아. 자, 잘 봐라. 자, 어머니와 채은이의 나이의 차가 28살인데 지금으로부터 12년 후 자, 어머니의 나이는 채은이의 나이의 3배보다 2살이 적다고 한다. 자, 물어본 게 뭐니? 현재 나이지. 자, 그럼 여기에는 현재 기준으로 12년 후를 언급하고 있잖아. 그럼 일단 미지수는 이렇게 나오자. 자,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거 모르는 게 어머니와 채은이의 나이를 둘 다 물어봤는데 문자는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문자는 X문자 하나밖에 못 써. 근데 이런 식으로 모르는 대상이 2개일 때는 문자를 2개 놓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2학년 때 공부하는 방정식이야. 근데 아직 모르잖아. 문자는 무조건 하나만 나야 돼. 그럼 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 엄마와 채은이잖아. 엄마가 먼저 써있으니까 나는 엄마 나이를 미지수로 할게. 정확하게 무슨 나이야? 현재 나이죠. 자, 그러면은 채은이의 현재 나이는 다른 문자를 못 넣는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건을 하나 줬어요. 차가 28살이에요. 야, 생각.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지. 맞지? 그러면 엄마의 나이에서 채은이의 나이를 뺀 게 28살이라는 거 아니야? 자, 써줄까? 엄마의 현재 나이에서 채윤이의 현재 나이를 뺀 게 28살이라는 거야. 나 엄마의 나이는 X가 낮잖아. 맞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를 넣을 수 있어? 채윤이의 나이는 X 빼기 28살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른 문자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끔 조건을 준 거야. 차를 준 이유가 이거 하나 때문이다. 중학교 2학년이면 이거 안 줘. 문자 2개 놔도 되니까. 그때는 Y 이렇게 놓게 돼 있어요. 나중 가면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 넣는다? X 빼기 28살이라고 미지수를 봤어.
항상 식 세울 땐 미지수가 기본이거든. 미지수가 시작이거든. 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니? 12년이 지난 때. 자, 시간은 동등하기 때문에 엄마랑 채윤이는 당연히 나이를 똑같이 12살씩 먹겠지. 자, 따라서 12년이 경과했을 때 엄마의 12년 후 나이는 12 더하면 돼. 채윤이의 12년 후 나이는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12년을 더하면 되겠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자, 그랬더니 또 비교를 하고 있죠. 어머니의 나이는 채윤이의 나이는 3배보다 2살이 적대? 누가 적어? 3배 때린 녀석보다 얘가 적다고 나와요. 엄마의 나이는 3배 때린 녀석보다 얘가 2살이 적어. 자, 그럼 내 취향은 뭐라 했죠? 모자란 쪽에다가 모자란 만큼 보충을 해주겠다. 자, 근데 이렇게 썼어. 자, 그럼 둘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같아지는 거지.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제일 핵심은 뭐야? 문자 하나 갖다가 식 세울 수 있게끔 조건을 줬다라는 거. 자, 이거 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은 x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엄마와 채윤이의 현재 나이였으니까 x값 계산한 거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다시 한번 하면 되겠죠. 그치? 자, 정리해서 집에서 답을 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 거 합시다. 자, 답 적으면은 다음 페이지에 12번 문제를 별표 치세요. 지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해와. 나는 그 밑에 거 풀어줄게. 12번이 조금 어렵다. 집에서 잘 생각해 봐봐. 자, 숙제는 여기까지 할 거야. 시간이 없네. 15번까지 체크해 놓자. 많이 안 늦었지? 자, 이거랑 나 숙제 뭐라 했어? 아까 시험지 틀린 거 많이 안 틀렸으니까 뭐 고치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야, 그치? 내가 심지어 2개를 풀어줬는데 시험지 고쳐오시고 오답 노트를 제일 강조하는 거야. 알았죠? 방정식 틀린 거 있었을 거 아니야? 집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 그랬다. 오답 노트에다가. 그리고 맞았나 틀렸나를 책을 보고 채점을 반드시 하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오답 노트는. 그러니까 사진 찍어내는 건 다음 달부터 할 거다. 이번 달엔 안 할 거니 연습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합시다. 그날 꼭 하자. 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 하기 싫어?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좀 자랑 좀 할게. 내가 말한 거 잘 지키는 애들은 다 잘해. 중학교 때만큼은 적어도. 고등학교 가서까지 잘한다라고까지는 보장을 못해. 고등학교는 좀 다른 세계다 보니까 곡절은 또 노력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긴 해. 그렇긴 한데 뭐 그건 그거고 니네 당장 지금 뭐 고등학교 걱정을 하냐? 아니잖아. 응? 당장은 중학교 거 어떻게 어려웠던 거 잘 헤쳐나갈지부터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자세가 잡혀있고 습관이 잡혀있어 선행을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알았지? 얘네가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선행을 많이 나가면 본인이 지치게 돼 있어. 반드시. 다른 고통인 거야. 다른 고통. 그러니까 뭐 당장 요번 달은 내가 내라고 하진 않았지만 양심적으로 집에 가서 오늘 자기 전에 그건 무슨 요일이냐? 금요일이네. 학교 안 가는 데 그러니까 기분 좋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오늘 틀린 거 미리 좀 써. 낼 필요는 없어. 써놔. 오답만큼은 미리 써놓자. 그 버릇이 들어야 돼. 안 하다가 갑자기 다음 달부터 이제 내야 돼 하면 그거 겁나 힘들어요. 버릇 들여 있어야 돼. 알았지? 최소한의 약속이야 그게 일단 나는. 그리고 또 주말이니까 뭐 숙제 얼마 안 나가긴 했지만 영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토요일날 좀 미리미리 좀 하자 그랬지? 꼭 지키자고. 자, 하나만 풀자. 13번 푼다 했다. 잘 봐라. 12번이 좀 어려워. 잘 고민해와. 자, 13번이지? 자, 물속에서 아연의 무게는 8분의 1만큼 가벼워진대. 자, 이렇게 가벼워지는 현상을 우리 부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과학에서. 부력. 자, 구리는 7분의 1만큼 가벼워진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전체 비율이 1인데 1, 숫자 1 8분의 1만큼이 가벼워진대. 그럼 생각 8분의 1의 무게가 줄어든 거니까 실제로는 무게가 얼마만큼 남아있는 거야? 아연은 8분의 7의 비율만큼은 무게를 잴 수 있는 거지. 맞니?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리도 7분의 1이 줄어들었으니까 7분의 6의 무게만큼은 남아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비율이죠, 비율. 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아연과 구리만 섞은 합금 151g이 있대. 자, 무릎 무게 뭐죠? 합금 속의 구리다. 자, 그럼 합금 속의 구리의 무게를 x로 놨어. 얘도 마찬가지야. 문자 하나만 주라고 얘처럼 둘이 관계식을 줬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합금의 무게가 151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둘이 더한 게 구리랑 아연 더한 게 151이라는 거니까 아연의 무게는 어떻게 하는데 전체 151g에서 구리만큼을 뺀 게 아연의 무게겠죠? 요 정도는 괜찮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라 했어? 아까 내가 뭐라 했어? 구리는 7분의 1만큼 8분의 1만큼 가벼워지니까 몇 분의 몇이 남아있다 했지? 8분의 7만큼 남아있는 거라 했잖아. 자, 따라서 뭐를 하겠다? 애초에 구리의 무게에다가 남아있는 무게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비례 배분하는 거죠. 전체에 8분의 7만큼 남아있으니까 곱해주겠다. 아연은 7분의 1이었지? 7분의 1만큼 가벼워진다 했으니까 7분의 6만큼 남아있는 거지? 자, 따라서 7분의 6을 곱할 거야. 자, 그럼 이거 계산한 게 뭐겠어요? 요거는 물속에서의 구리의 무게가 될 것이고 요거는 물속에서 아연의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보니까 물속에서 뭐가 됐대? 130이 됐대. 그럼 따라서 물속의 두 금속의 무게를 더하게 130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 사실. 이 문제가 뭐 어렵다고 보긴 그렇지만 이것만 캐치할 수 있으면 사실 쉽게 풀 수 있죠. 자, 그래서 풀면 돼요. 이거 x가 그냥 답이다. 이렇게 해서 풀면 나옵니다.